자, 합시다. 자, 1290번입니다. 자, 가족권에 의하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축의 방정식의 x는 3이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거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접하는 구조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둘 다 똑같아. 꼭지점 입장에서 봤을 때 얘도 그렇고 꼭지점의 y좌표가 둘 다 빵이야. 여기 있냐? x축에 딱 접해 있으면. 따라서 가족권은 정확하게 뭐를 준 거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라는 걸 준 거야. 해석해야 돼. 자, 근데 이거를 말로 외워? 아니야. 그림이라니까. 진리. 함수는 그래프가 곧 진리야. 그래프 하나에 모든 개념이 다 숨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국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외우는 건 정말 저급한 풀이야. 알겠지? 자, 나도 안 외워. 그림 그려서 판단하지. 자, 그러면 가하고 나조건에 의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3,빵이라는 걸 알아냈다. 자, 그럼 이제 나오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꼭지점은 표준형하고 친하다. 따라서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자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따라서 y는 최고차항에서 모르고 x-3의 제곱. 원래는 뒤에다가 꼭지점의 y좌표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되지. 빵이니까. 자, 거기에 뭐가 항상 주어져 있다고 했어요? 지나는 점을 항상 준다고 했죠. 자, 그때 개념상 선생님이 지나는 점의 역할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자, 기억이 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9 지난다 라고 해서 대입하면 자,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 4분의 1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y는 4분의 1 가로 열고 x-3의 제곱이니까 답은 2번이네요. 알겠죠? 자, 내가 왜 이걸 풀어줬는지 알겠지? 단순하게 꼭지점이 주어져 있고 식세우세요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요. 알겠죠? 자, 꼭 확인합시다. 자, 거기 1292번 보니까 내가 아까 다 풀어줬었던 그 유형 문제랑 똑같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번에. 똑같은 문제니까. 단순히 근데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얘는 아까 문제는 식이 다 있었어. 지금 문제는 식이 없지. 그래서 여기에 식을 구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야.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식은 세울 수 있단 말이야. 왜? 축하고 자, 거기 꼭지점에 잡혀 써있는 거 보여요? 자, 그것만 써드릴게. 식은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으니까 10까지만 세워드릴게. 그래프 보니까 꼭지점이 A점이라고 써있어. 걔가 좌표가 뭐가 되냐면 1,-3이 꼭지점이야.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y절편 보여요? -2라고 보이죠? 0,-2지. 자, 그래서 꼭지점 플러스 지나는 점 준 거니까 전형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럼 y는 y장 a에 x-1의 제곱 -3 이렇게 세우고 나서 y절편이 -2니까 0,-1을 대입하는 거죠. 자, 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하면 a가 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식 세우는 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아까 풀어준 거랑 똑같아. 자,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자, 아까 많이 다 풀어줬으니까 복습 겸해서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은 1295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이 주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축은 꼭지점하고 친하고 꼭지점은 표준형하고 친하다고 했으니까 축이 주어져 있었을 때에도 일단은 꼭지점 표준형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좀 조건이 이상하게 나왔어. 자,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축의 방정식의 x는 1인 거죠.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3이니까 얘가 0,3인 거죠. 자,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들어오고 뭐 굳이 따지면 위로 볼로까지 눈에 좀 들어오죠. 자, 그때 잘 들어라. 평행 이동하면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랑 포개진다. 자, 여러분 1차 함수 때부터 평행 이동을 공부하셨는데 저번 개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네가 공부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그래프는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뀌어요. 근데 2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모양의 특징은 누가 결정했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결정했지. 이게 기억나죠? 자, 근데 거기 -2x의 제곱이라는 애랑 포개진다는 얘기는 뭐가 똑같은 거야? 모양을 결정하는 -2라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똑같은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걸 왜 해줬을까?
현재까지 정보에서 니네가 세울 수 있는 건 이거죠. y는 a에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A 그냥 1인 거지.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쓰고 개념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지나는 점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지.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하나만 있어. 그럼 애들이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 못 푼단 말이야. 대입한다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공부했으니까. 자, 근데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변치 않는다. 그 말은 모양을 결정하는 A가 거기 써있는 식인 마이너스 2랑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당연히 이게 더 우수한 문제지 그러니까. 알겠지? 자, 그럼 Q는 어떻게 찾아요? 0,3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치? 자, 할 수 있겠지? 그럼 대입하면 Q가 3 나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0,3을 대입하자. 계산은 나 다 안 할 거다. 알았죠? 계산은 너네들의 몫이야. 나는 그냥 설명만 해드릴 거야. 자,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세점을 할 때, 자 선생님이 세점을 할 때가 사실 x절편 두 개 주어져 있을 때랑 좀 맥락이 비슷했는데 x절편 두 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일반형으로씩 세우는 게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문제라고 했어. 자, 그래서 얘는 상난이도를 좀 도전을 해봅시다. 1302번 한번 볼까요? 자, 적을 시간 줄게. 얼른 적으세요. 빨리 적어. 이거 3학년 2학기 거 할 때 통계 단원이 첫 단원인데 그거 건너뛴다. 알았죠? 그건 나중에 학기 중에 따로 할 거예요. 그게 별 중요하지가 않아. 금방 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하고 하루면 다 해. 솔직히 방학 때였으면 알았어? 무섭다 야. 뭐 손을 왜 이러냐. 오, 깜짝이야. 자, 합시다. 1302번이에요. 자,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나왔습니다. 자, 그거 하기 앞서서 일단 지나는 점 3개를 아니까 일반형으로 식을 세워보는데, 자, 쓰고 시작하자. 이거 개념 때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넘어갔는데, 니네 때는 선생님 때랑 아니면 니네 위에 개정되기 전 선배들, 니네 선배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문제 차이점이 좀 생겨요. 풀이 과정은 똑같은데 주어진 점이 좀 많이 달라져요. 거기 1302번 봐라. 가운데 있는, 자, 두 번째 점 보니까 0,-3이지. 그거 x절편 빵이니까 y절편이라고 해도 되죠. 선 300번 봐라. 첫 번째 점의 좌표가 0,-5지. 얘도 y절편이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299번 봐라. 맨 마지막 점이 3,0이라고 적혀있지. 아니, 첫 번째 점 미안해. 0,-3. 얘도 y절편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니네 때는 식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풀이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맨 처음에, 자, 이거 풀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여기에다가 0,-3을 사실 대입 안 해도 되는 게 일반형은 C값이 무조건 y절편이라고 말씀드렸지. 얘가 -3이야. 됐어요? 많이 했잖아. 그때 나머지 점이 -5,12하고 10,-3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5,12 대입하면은 AB 문자에 관한 식 하나 나오고 얘 대입해도 AB에 관한 문자 식 하나가 또 나와. 그래서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푸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니네 풀이는 이래. 그냥 문자 두 개짜리 굳이 따지면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는 구조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과거법 대입법을 못하진 않잖아. 풀 수 있는데 선생님 때도 그렇고 니네 선배들은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그냥 이해만 하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해 주냐면 니네는 지금 내가 말하는 유형이 심한 문제야. 많이 좀 약간의 심한 문제. 자, 여기는 내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로만 얘기할게. 거기 있는 게 0,-3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3이었다 쳐보자. 그럼 아까랑 다른 게 얘를 한 번에 못 구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대입하고 대입을 다 해.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점부터 대입하면은 12는 25
A 그냥 이해만 하세요.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 5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점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은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얘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질문. 이런 거 풀어봤니? 이건 무슨 형태야? 얘도 연립방정식입니다. 근데 문자가 하나가 더 늘어났죠. 식도 하나 더 늘어났죠. 자, 일단 이거는 정확하게 니네는 고등과정이야. 니네 교육과정이 바꿔가지고 이걸 이제 중학교 때는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문제집에 보면은 이게 나와. 그래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니네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연립방정식의 가치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책에 나온 가관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립방정식에 니네가 가지고 가야 될 감각은 자, 얘 같은 경우에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항상 몇 개였냐면 2개였고 식이 몇 개였어? 2개가 붙어 있었잖아. 식도 2개였단 말이야. 이건 고등학교 내용 계속 나오는 거니까 니네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지. 그러면 수학에서는 개수가 똑같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해를 구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이거 하나야. 딴 건 없어요. 활용 물론 귀찮았지, 어려웠지. 근데 니네가 가져가야 될 수학적인 감각은 이거야.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일로 와봐. 식이 몇 개? 3개. 문자 몇 개? 3개.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니네 교과과정에서는 중학교 때는 이거를 풀지 않는단 말이야. 푸는 방식이 따로 있어. 그냥 이해만 해. 니네가 가져가야 될 감각이 고등학교 때에도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3개씩 똑같으니까. 근데 푸는 과정이 중학교 3학년 때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럼 푸는 건 어떻게 하냐면 문자가 3개고 자, 문자가 3개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는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자 2개짜리를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자 3개 중에 하나를 없애버려요. 그럼 이해만 하세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식이 3개지. 그럼 이거를 야, 딱 봐봐. 문자가 뭐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편해 보여? C가 좀 편해 보이지 않냐? 왜? 똑같잖아. 근데 그거를 빼는 건 똑같아. 니네 가관법 대입법 해봤죠? 가관법이 뭐였어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더하든지 빼가지고 문자를 소거시켰지. 맞지? 그게 가관법이지? 그럼 얘도 가관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1번식에서 2번식을 빼고. 자,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좌변을 빼면 15가 되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75a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5b고 C는 날라가지. 문자가 하나 사라졌어. 그럼 A, B에 관한 식이 나타나지. 반갑네. 문자 2개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은 A, B에 관한 식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가관법 대입법으로 A, B를 찾는 게 가능하다. 지금 풀어봐 해도 할 수는 있단 말이야. 방식만 알면. 그럼 2번에서 3번을 빼면은 똑같이 A, B에 관한 식이 또 나타난다. 그래서 2개를 가관법 대입법으로 풀면 된단 말이야. 심화에 나와 사실. 뭐 이번엔 안 할 것 같은데. 자, 알고만 좀 계시라. 알겠죠? 자, 근데 이 문제 풀 때 아이디어는 딴 것도 필요 없고요. 요거예요.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맞을 때 푸는 방식이 고등과정이다. 그건 나중에 할 거고. 뭐 부정방정식 막 이상한 게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요. 자, 일단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개념 때는 원래 작년에 내가 설명을 좀 해줬는데 이번에는 안 했어. 그냥. 자, 보자. 그러면 자, 문제로 돌아와서요. 연립방정식을 푸시되 아까 C값이 얼마였냐면 자, 얘가 0이었죠? 얘가 C값이 마이너스 3이었고 자,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해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계산은 그냥 좀 생략을 할게요. 하면은 A가 5분의 1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그럼 원래 식을 다시 써보자. 그러면 Y는 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걔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대. 대칭이동했대. 자, 여러분. 내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다 표준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물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안 해도 돼. 나 아직 모르잖아. 자, 그럼 표준형으로 또 바꿔. 바꾼 거 써줄게.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가 아니지. x축 이렇게 나와.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x축 대칭 이동하냐. 자, x축 대칭 이동 어떻게 하기로 우리 공부했지? x축 대칭 이동은 y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납니까? y축 대칭 이동은 y축 대칭 이동은 x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문자를 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개념 때 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좌변에 있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1 x의 이거 5분의 1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진자식은 마이너스만 넘겨버리면 되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 5고 꼬랑지 붙은 숫자가 8이죠. 따라서 5,8입니다. 자, 근데 사실 방식은 원래 하나가 더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푼 건 식으로 접근한 거고, 자, 이것도 복습입니다.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첫 번째였고 점만 갖고 생각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었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 안 해도 되잖아. 왜요? 꼭지점만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식을 다루지 말고 얘의 꼭지점인 5, 마이너스 8만 갖고 x축 대칭 이동을 해도 된다. 자, 그럼 똑같아요. x축 대칭 이동은 아까 식은 어떻게 했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했지. 그러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여기 y 좌표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9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5,8이라고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오죠. 자,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점으로 접근하는 방식. 알겠죠? 자,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할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부호를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를 뒤집는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8을 플러스 8로만 바꾸면 대칭 이동 끝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5,8이 나옵니다. 자, 다음 거 합시다. 가져오면 자, x축하고의 두 교점 주어져 있을 때, 자, 이게 마찬가지로 세 점 주어져 있을 때랑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식은 좀 다르게 세웠죠? 왜요? x축하고의 교점은 x절편이랑 x절편은 방정식의 분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때 식 세웠었던 아이디어 a의 x-알파 x-베타 한 다음에 y는 하고 쓰는 거를 쓰는 게 좀 더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1308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봅시다. 뭐가 있나요? 일단 y축하고의 교점이 하나 보이고요. x축하고의 교점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식 세우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네. 자, 위의 방식대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냐? 자, 최고 차항에서 몰라. 그 다음에 2하고 6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방정식의 근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x-2, x-6 이렇게 식 세우겠다. 이게 좀 더 편하다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랬을 때 a는 어떻게 찾을까? 라고 물으시면 요점의 좌표가 0,6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하면 a가 나오겠죠. 자, 계산은 생략 2분의 1. 자, 그러면 물어본 건 꼭지점의 좌표다. 자, 꼭지점은 표준형하고 칠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삼각. 선생님이 수학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다양한 생각이에요. 그럼 원래 푸는 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a에다가 2분의 1을 넣고 얘를 어떻게 해? 표준형으로 바꿔. 근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연습 안 해봤죠. 근데 단순해. 얘를 전개해. 자, 2분의 1 쓰고 하자.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되지. 2분의 1 x의 제곱.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고 상수항끼리 12니까 2로 나누면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일반형 아닙니까 이거? 일반형 맞죠? 그럼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공식이 따로 없어요. 그냥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x-4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바꾸면.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이니까 답은 4번이에요. 자, 이게 교과서적인 풀이야. 근데 선생님이 개념 때 분명히 하나를 더 알려드렸죠? 뭐 알려드렸습니까? 자, 어제 봤으니까 기억날 거 아니야. 다 어제 봤잖아. 그치? 너 언제 봤어? 개념. 그치? 다 어제 봤어. 내가 알아. 엊그저께 다 조회수가 빵이었거든. 안 보시더만. 응? 그렇게 며칠도 아무도 안 봐? 미리 좀 보지 좀. 안 본 거보다 나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게요. 자, 어제 봤으니까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이차함수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라고 얘들아. 그치? 그러면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때 적응원 포개지는 성질 때문에 반드시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길이가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공식으로 외우지 말자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림이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칸 떨어져 있으니까 노란색이 2칸씩인 거 이해되냐? 그러면 가운데 숫자는 뭐가 되냐면 2에다가 2를 더한 4가 된다고. 그럼 이게 곧 뭐예요? 추계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추계 방정식 숫자는 꼭지점에 x좌표라며. 따라서 4가 나오죠, 똑같이. 그럼 좌표 계산을 하면, 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게 교과서적인 풀이지만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돼.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지만 난 다양한 방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x좌표가 4면 y좌표는 어떻게 계산해?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y좌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알겠어요? 대입해 볼래? 4 대입하면 4 대입하면 2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 나오죠. 딱 나오지. 꼭지점에 y좌표. 자, 그래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원래는 이렇게 푸면 돼. 2차 함수가 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곧 뭐랑 같냐면 2와 6의 가운데 있는 숫자 4랑 똑같단 말이야. 자, 언더스탠드. 자, 지금이야 이해하지만 나중 가봐 이거 몰라요. 알겠죠?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야. 고등학교 수학할 때도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 계속 나오거든. 자,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지. 자, 됐죠? 자, 다음 거 합시다.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너무 쉬웠어, 사실. 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4,2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2차 아래로 블록일 때는 무슨 값을 가져? 꼭지점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작냐면 2라는 숫자가 제일 작았죠? 위로 볼록인데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x좌표가 4고 y좌표가 2였다. 그때는 꼭지점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최대값을 갖지.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제일 뒤에 있는 문제 풀 거야. 1314번. 자, 시험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니네 입장에서 짜증나는 게 뭔지 알겠어요? 1번부터 5번 보기를 다 해봐야 되거든. 한 문제를 가장한 5문제짜리인 거지. 근데 시험 문제는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최대값이 가장 큰 거. 자, 일단 생각. 최대값을 가지려면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최고 최악에서가 음수야. 그럼 다 위로 볼록이죠. 아, 그럼 짜증나. 다 해봐야 되는 거 이러면. 그러면 꼭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1번만 표준형이고 나머지 다 일반형이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싹 다 바꿔야 돼. 바꾼 거 그냥 써줄게. 자, 1314번. 자, 바꾸면 2번 보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나오고, 자, 그냥 쓰세요. 자, y는 3번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5가 나오고, 4번 보기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나오고, 자, 5번 보기는 니네가 실제로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최대값은 누구야? 꼭지점의 y좌표. 자, 1번은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최대값은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지. 답은 5번이에요.
자, 쉽죠? 그냥 손만 좀 많이 가는 귀찮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는 상당히 도죠. 자, 해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x절편 반갑지? 그래서 만나고요. y축하고의 교점의 y좌표. 자, 이게 뭐야? y절편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한. 자, 일단 생각을 좀 해봅시다. 주어져 있는 점이 x절편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앞에 공부한 거에 의하면 요 방식대로 식수하면 되겠네. 그치? 일단 생각은 그래. 한번 써보자. 요거죠? 그쵸?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y좌표가 맞아. y축하고 교점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자, 0, 마이너스 5를 지난다는 걸 이해됐나요? 그럼 대입해서 a 찾으면 되겠죠. 자, 아까랑 패턴이 좀 비슷하죠?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계산하면.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자, 뭐를 물어봤냐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일단 최대값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고차 항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어서 최대값 존재하는 거 이해됐나요? 자, 됐어요? 그랬을 때 최대값을 자,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 첫 번째 방식. 두 번째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찾아.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칭성 쓰는 걸로 한번 해볼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겠냐?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이 되면서 축의 방정식이 x는 뭐가 되냐면 자, x축하고의 교점이 1,0하고 5,0인 거잖아요. 맞나?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해? 더해서 반 나누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얼마냐? 3이지. 꼭지점에 x좌표인 거죠, 얘가. 이해됐나요? 그러면 y좌표는 곧 최대값인데 어디다 대입해?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x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면 자, 이거 마이너스 1이었지? 자, 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면 2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곱하면 그냥 4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네. 그게 곧 뭐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1322번 보시면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이거 말만 이해하면 돼. 볼래? 풀진 않을 거야. 1322번. 자, 첫 번째 식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식은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 같겠죠? 됐죠? 근데 최소값과 최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게 의미가 뭐가 되겠어?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란 말이야. 맞지? 근데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두 식이 뭐가 같은 거냐면 두 식의 꼭지점의 y좌표가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말로 써나? 꼭지점의 y좌표가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됐나요? 그러면 꼭지점 계산하면 땡이지. 그래서 두 식을 몽땅 다 어떻게 해요? 꼭지점과 친한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뉘앙스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상난리도 합시다. 자, 요것의 최대값이 8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 일단 위로 블록 구조니까 최대값 갖는 거 됐네요. 그렇죠? 그때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꿀게요. 자, 바꾸면 x-4분의 3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8분의 9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누가 최대값이야?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지. 근데 얘가 8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야, 그럼 10 어떻게 써볼래? a 더하기 8분의 2가 8분의 9가 8분의 1 이하니까 2 하면 두등식이 아니겠어요? 2하 등으로 들어가지. 자, 계산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뭐 이건 당연히 계산할 수 있지. 자, 그럼 a의 최대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많이 귀찮아집니다. 8번도 유형에다가 그냥 별표를 쬐까맣게 쳐놓고 이게 말이 좀 길어. 그래서 잘 보고 이해 풀어야 돼. 자, 한 페이지 넘기세요. 다 적었으면. 자, 숙제는 좀 변경을 할게요. 지금 푸는 유형이 8번이지? 그거는 그거 해당하는 1330번까지 일단 풀어오시고, 자, 다는 여기 내가 좀 설명해주고 숙제 내줄게. 그 다음에 우리 그림을 보시면, 자, 원래 저번에 우리 숙제가 그림이 169페이지 게이다까지였어요. 게이다까지. 그쵸? 근데 그 뒤에 뭐를 해오냐면, 기본 문제랑 발전 문제는 하지 말고, 기본 문제랑 서술형 스팀까지만 더 해와. 거기가 몇 페이지냐? 페이지 좀 봐요. 서술형까지. 몇 페이지 안 보여? 177? 7? 177? 자, 그리는 177페이지까지. 발전 문제 안 푸는 거야? 경리는 발전 문제 풀지 마. 알았지? 자, 이렇게 바꾸자. 알았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풀고, 그린을 오늘 질문 못 받아줬잖아. 그거를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좀 이해를 좀 해보자, 문제를. 이건 번호다, 번호. 쌤. 자, 뭐 할 거냐면, 1328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때 축의 방정식이 x는 4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좀 바꾸면 얘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바꿨어. 표준형으로. 얘를 x축 방향으로 이 a칸 평행 이동을 했대. 자, 그럼 바꾸는 거 어떻게 했어요? 평행 이동은 x 문자 대신에 부호 반대로 대입했어. 그래서 자,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a를 대입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이 평행 이동한 식이 축의 방정식이 x는 4라. 자, 요거 계산하면 x 마이너스 3a 아니냐? 맞지? 그럼 괄호 안을 0 만드는 x값이 뭐가 되는 거냐? 축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4니까 3a가 곧 4가 돼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a가 3분의 4가 되겠지.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3a잖아. 이해됐어? 자, 계속합니다. 괄호 안을 0 만드는 x값이 3a인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게 4가 돼야 되니까 a는 나왔어. 자,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자, 평행 이동했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요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최소값으로서 마이너스 1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죠. 좀만 기다려봐. 문자를 보내. 그거 끝난다. 알았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가는구나, 재영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몰라요? 자, 봐라. 그럼 대입할게. 그러면 a가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9분의 16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b가 9분의 20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7이지. 9분의 7? 이렇게 되지? 자, 맞아요? 자, 그래서 9a 플러스 b를 계산하여라. 자, 그러면 두 개 더한 겁니다. 9에다가 3분의 4 플러스 9분의 7을 더하면 19 나갑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